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 3월 28일 삼성전자에서는 이 회수한 갤럭시 노트 7을 수리를 해가지고 이 리퍼비시 폰으로 재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 밖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수출해서 판매하겠다, 금속 물질을 수출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 등 이 세 가지 약속을 한꺼번에 했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제 IT 업계에서도 그린 IT 또는 친환경 IT 기술은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만 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IT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친환경 IT 기술이 잘 발전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ICT 기술이 어떻게 친환경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20세기만 해도 이 ICT 기술이 널리 보급이 되면은 환경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모두 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굳이 종이에 프린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요. 또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 직장에 오려고 차를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진다. 그런 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또다시 수많은 이제 쓰레기를 만들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시장 속성상 계속 그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를 권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기들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자주 바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제품 나오면은 그 성능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만 표명을 했지 뭐 버려지는 기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연간 약 1,800만 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 1억 4천만 대의 휴대폰이 이제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쓰레기도 좀 굉장히 어마어마한 편이어서 덕분에 어반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 전자제품에서 금 같은 금속을 추출하는 산업이 따로 이제 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스마트폰을 버리지 않아도 쓰레기는 또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인터넷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량이 대략 2에서 3조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어딘가에서는 이 정보들을 또 이제 저장해야만 하니까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량도 어마어마하게 큰 편인데요. 우리는 이제 ICT 덕분에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어떤 디지털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엔 이 환경단체들의 IT 기업 감시도 좀 많이 심해진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린 IT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만간 오픈할 애플의 새로운 사옥이 있습니다. 애플파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우주선 모양을 본따 만든 특이한 생김새도 이제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쓰다가 남은 전기를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구글 역시 작년 12월서부터 모든 데이터 센터를 이 동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과 이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화석 연료 대신에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역시 태양광 사업에 이미 뛰어든 상황입니다. 예. 종이책이 사라지고 이제 전자책으로 바뀌면서 뭐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화석 연료를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친환경 그 에너지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2007년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때쯤 그 그린 IT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어떤 비효율성을 줄이거나요, 아니면 전통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변모시키는데 IT 기술이 채택되기 시작했었거든요. IT 기업들의 이해관계도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었습니다.
IT 회사들 같은 경우 이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 회사들인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자기 회사나 아니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데이터 센터의 한 60% 정도에만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런 이유로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금 바꿔버린 상황이고요. 예. 또 나중에 지금 전기차 산업에 이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기를 만들었던 어떤 공급 인프라가 충분한 자신들의 자산이 되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활용 그 이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적응하고 있는 거죠. 예, 기업들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친환경 제품들은 없을까요? 궁금한데요. 일단 그 친환경 제품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스테오라라는 친환경 스마트 벤치입니다. 사람이 앉는 바로 그 벤치를 말하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이 벤치를 좀 차갑게 온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등 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또 앵거 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 도로 표면에 간단한 발전 장치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에너지로 가로등을 밝히는 그런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태양광 패널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 밤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인데 미국의 66번 국도 일부에는 이 태양광 패널이 도로에 깔렸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 패널이 이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통해서 밤에는 이 중앙선 등을 좀 밝혀주고요. 눈이 내릴 때는 발열을 통해서 눈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뭐 가만히 보면은 석유 대신 전기로 바꾸고 각종 뭐 재생에너지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향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앞서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좀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 이 정도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IT 기업들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규제의 강화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불러온 것처럼 어떤 상황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낳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구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가상 발전소 같은 IT 기술과 융합한 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확산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미세먼지다, 지구 온난화다 이런 환경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ICT 기술이 좀 잘 활용돼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